자, 블로그에서 이제 글을 또 작성을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포스팅을 글로만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연습을 했다면 오늘은 사진을 넣어서 포스팅을 하는 거, 그리고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가져다가 포스팅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렸었잖아요. 그렇게 상품을 올린 것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배울 거예요. 자, 일단 글쓰기 눌러주시고요. 일단 여기 제목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제목을 적어볼게요.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클릭하고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적고 이 밑에다가 클릭하시고 대추의 효능은 대추를 보고도 이 내용 그대로 적을게요. 자, 이 밑에다가는 사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 위쪽에 에디터에 요 첫 번째가 바로 사진이죠. 그래서 요 사진을 눌러서 업로드할 사진 뜨면은 우리 내 PC에 USB를 꽂아야겠고. 자, USB에 가서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지금 예제는 건강 1번 요렇게를 불러오시면 그 대추 이미지가 들어가지겠죠? 이렇게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해주시면 사진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들어가지면서 라이브러리가 뜨는데 지금 얘는 필요 없으면 X 눌러 닫으셔도 돼요. 자, 삽입된 사진을 확인하고 사진하고 글이 너무 붙어 있으면 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엔터를 한 번 더 칠게요.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또 적겠습니다. 자, 글을 적어주세요. 자, 글씨를 쓰고 나서 마찬가지로 업로드할 사진을 넣을 거니까 커서를 놓고 사진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또 사진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록으로 떠서 불편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 보기 옵션을 큰 아이콘이나 아주 큰 아이콘으로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보이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습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건강 3번 그림을 제가 넣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 그림을 넣을 거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면서 다른 그림도 선택하셔도 돼요. 열기 하면은 저는 두 가지 사진을 선택했다 보니까 사진 첨부하여 열기 뭐 이런 식으로 떴어요. 그래서 개별 사진과 콜라주,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셨을 땐 이렇게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사진을 선택하시면은 아까처럼 사진이 한 장씩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 콜라주는 사진을 배치를 여러 장을 하는 거, 슬라이드는 옆으로 넘기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일단 개별 사진을 보여드리고 콜라주랑 슬라이드도 한 번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개별 사진은 사진이 이렇게 앞뒤로 쭉 나열되는 걸 개별 사진이라고 해요. 자, 일단은 제가 사진을 두 장을 골랐더니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라고 뜨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 두 사진이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진이 나왔고요.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이 어둡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따닥 누르면 사진을 꾸밀 수 있는 에디터로 넘어와져요. 저번에 설명을 안 했죠? 그죠? 자, 만약에 사진을 내가 꾸미고 싶다면 사진을 따닥 하시면은 이 네이버의 블로그에 있는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여기 끝에 메뉴들이 각각 있는데요. 요 첫 번째 거는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의 사이즈를 가로 사이즈를 몇으로 할 건지 조절할 때 크기를 누르고요. 자르기 회전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부분은 굳이 안 나와도 되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잘라서 나오게 할 부분만 배치를 해서 놓을 수가 있고, 요 가장자리 이 표시는 회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사진이 삐뚤어졌다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돌려서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90도 회전, 얘는 좌우 회전, 얘는 이제 상하 바꾸는 거고요. 종횡비 뭐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고, 적용하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거나 잘린 채로 배치가 되겠죠. 저는 요거는 지금은 안 할게요. 자, 필터는 필터 효과를 입히는 건데요. 다양한 필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해 보시고 적용도를 높이거나 낮춰서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필터의 경우는 옆에 있는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필터 효과를 마음에 드는 필터를 골라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이 좀 어둡게 나오거나 했을 때, 그럴 때 한꺼번에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필터를 똑같이 모든 사진에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저는 필터 안 할 거고, 여기 보정은 사진 하나하나의 밝기나 채도, 선명도를 직접 조절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밝기를 높이면 밝아지고, 채도를 조절해서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아무래도 색상 보정하는 포토샵보단 좀 그렇게 막 확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고 이런 건 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정하기 전에는 물론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해서 올리시는 걸 추천을 하지만, 만약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보정 기능도 사용하실 만할 것 같아요. 색 온도도 조절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대비도 맞춰볼 수 있어요. 자, 액자는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액자를 만드는 거예요.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명은요, 블로그에서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어떤 사진을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명을 넣는 건데요. 내가 만약 포토샵으로 만든 예쁜 로고가 있다면 이미지 서명을 넣어서 박아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텍스트 서명으로 글씨를 직접 적어서, 예를 들어서 꿀 리뷰라고 제가 일단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체랑 글씨 크기를 설정해서 일부 어느 사진에 약간 걸치게 박아 놓는다든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을 퍼갈 수가 없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서명이라고 합니다. 서명은 보통은 나의 어떤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한 번씩 더 볼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서명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내 사진을 퍼가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모자이크는 일부를 가리는 게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만약 중요한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이거나 하다면, 또는 얼굴 초상권이 나오는 부분이다 하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내가 가릴 부분들을 가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텍스트는 요 사진에 글 적는 거예요. 추가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고요. 글을 쓰실 땐 따닥해서 글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아트 타이포라고 보이죠? 요걸 눌러서 이렇게 꾸며져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글씨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얘를 따닥 하면은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혹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스티커 기능으로 요런 스티커를 붙여서 사진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으니까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글씨에 대한 거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이모티콘 요거는 이제 블로그 챌린지로 제가 받아서 아마 넣어진 그런 기프티콘들일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스티커들이 있다면 해당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크기 조절해서 꾸밀 수 있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마스크라고 해서 잘라내는 건데요. 내가 만약 동그랗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잘라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린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색깔인데 테두리에 색깔을 넣고 싶을 때 테두리의 두께랑 색깔을 설정해서 이런 동그랗게 잘린 아니면 별표로 잘린 이런 마스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는 에디터에 대해 한 번씩 그냥 소개를 쭉 했고요. 지금은 에디터에서 제가 수정을 안 하고 취소하고 닫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에디터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각각의 사진들에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은 적용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는 취소를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사진과 이 사진이 지금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위아래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여기 위에다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 그림을 끌어다가 이 옆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양옆에 붙여서도 나타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사진은 옆으로 붙이는 거는 3개까지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붙이게 되면 일단 사진이 그만큼 축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개까지 붙였을 때는 모바일에서 봤을 때 이쁘게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붙여서 설명해야 되는 사진의 경우는 2장 정도 붙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만약에 내가 잘못 붙였다 떨어뜨리겠다 하실 때는요. 한 번 선택하면 이렇게 사진 그룹이 선택이 되고 또 한 번 찍으면 이렇게 사진 한 개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떼서 이렇게 놓으면은 사진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어쨌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사진을 여러 개를 올렸을 때 설정하는 첫 번째 메뉴였고요. 이번에는 콜라주를 설명해 볼게요. 콜라주는 예쁘게 배치가 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걸 콜라주라고 해요. 사진을 제가 여러 장을 선택하고 콜라주를 고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레이아웃을 배치해서 알아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디자인이 예쁘게 꾸며진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점일 수는 있는데 사진 자체가 일단 조금 작게 들어가지기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 이쁘게 배치되죠. 이렇게 이게 콜라주라고 해요. 그 다음 사진에서 다시 제가 똑같이 건강 1부터 4번까지 넣어볼게요. 이번엔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옆으로 넘겨서 보는 슬라이드로 들어가요. 조금 기다려서 업로드가 되면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넘기면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본다라는 거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휠을 밑으로 굴려서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모바일에서 보기 때문에 위로 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옆으로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볼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지금 슬라이드 형식도 뭐 일단은 이렇게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어디 말에다가 슬라이드를 옆으로 넘겨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볼 수는 있을 거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 나쁜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는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가독성 부분에서 그냥 흘러가 버릴, 그러니까 다른 사진을 보지 않고 넘어가 버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쓴다라고 했을 때 개별 사진을 붙여서 이용하거나, 이거 제가 개별 사진 옆으로 붙인 거죠. 아니면 콜라주 형태로 보면은 좀 예쁘게 사진을 배치해서 놓을 수가 있으시니까 요런 것들은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한번 사진을요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사진 들어가서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선택해서 연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개별 사진으로도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붙여보시고, 잘 되면 그 다음 다시 1번부터 4번까지 불러서 콜라주로도 한번 배치를 해보시고, 슬라이드로도 배치해 보시면서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씩 레이아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발행도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 위에 발행. 자, 그리고 카테고리를 이제 고를 건데, 요 카테고리는 얘가 어디다가 저장을 했나요? 지금 예제에서 보니까 건강을 지켜요에 넣었네요. 그래서 우리도 건강을 지켜요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제는 공개를 전체 공개, 그 다음 발행은 댓글 공감 허용으로 해놓고, 여기 밑에 태그 편집을 클릭하셔서 태그를 입력하실 건데, 건강, 엔터, 대추, 엔터, 이렇게 적어주세요. 태그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걸려 나올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되셨으면 일단 발행 눌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행이 돼서 올라가겠죠? 자, 발행해서 올려보신 분은 다시 글쓰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블로그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할 건데요. 페이지는 51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전에 활용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다가 올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대추도 올려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그냥 선택해서 사진을 올리시면 되는데, 여러 개의 사진을 가져오실 때는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끝 번째 사진은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연속된 사진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몇몇 개 사진만 내가 가져오겠다 이런 경우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면서 사진들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만 따로 골라서 가져오는 것도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열기 하면 사진이 블러워지겠죠? 자, 아까 사진은 연습해 봤으니까 저는 취소 눌러서 사진 안 넣고요. 일단 옆에 있는 SNS 사진 얘기할게요. 이 SNS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시면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마이박스를 내 핸드폰에다 깔아 놓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사진을 찍은 것들을 네이버 마이박스에 올려지게 할 수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진을 올리고자 할 때 네이버 마이박스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디 계정 하나만 쓴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내 사진들을 네이버 마이박스에 받아 놓는다면 그걸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오류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계정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주 계정 다른 계정에 저게 연결돼 있으면 다른 계정에서 이렇게 부를 수가 없거든요. 즉 계정이 하나일 때는 좀 유용할 수 있는데 계정이 여러 개일 때는 저게 오히려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저게 아이디가 다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고요. 만약에 계정이 그냥 하나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를 눌러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바로 받아올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아마 편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눌러서 인증을 하셔야 인스타그램에 연결을 하고 이용하셔야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부분이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사진에서 가져오지 SNS 사진에서 가져오진 않아서 요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영상이에요. 자, 여기는 동영상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추가는 10개까지 가능한데요. 일단 파일의 용량은 8GB,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동영상을 추가하려면 여기를 선택하시고 동영상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만약에 선택해서 넣게 된다면 영상이 올라가지겠죠. 뒤에서 동영상 삽입하는 예제가 있으므로 그때 넣어볼 거예요. 어쨌든 사진을 우리가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용량 자체도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라면 활용하시기가 좋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PC 버전의 이 블로그에서는 동영상 편집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영상을 올리고자 한다면 편집을 해서 올리실 거면 편집을 해서 저장하시고 그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동영상 편집 기능은 없이 단순히 올리는 기능만 있다는 거. 일단 요 정도 얘기할게요. 자, 스티커입니다. 4번 스티커는 스티커를 삽입해서 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쓰시는 기능이에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스티커를 고르는데요. 제가 있는 이런 스티커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스티커는 아니고요. 요 근래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블로그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에서 참여했을 때 받은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스티커가 있는 경우 스티커를 선택을 하고 고르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클릭하시면은 정렬 방식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정렬 방식을 맞추거나 스티커를 없앨 때는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 있죠? 눌러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스티커는 우리가 글만 적으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글과 그림만 적으면 뭔가 생동감 있는 요소가 있거나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안 이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런 움직이는 스티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스티커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용구. 인용구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꾸며서 글을 쓸 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에 글 써볼 때 아마 써봤을 거예요. 저 인용구에는 보시면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라인 따옴표, 포스트잇, 프레임 등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누른 후에 내용을 적고 딴 데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용구는 포스팅을 꾸밀 때 꾸미는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제목을 만들어서 항목을 구분할 때 인용구를 쓰곤 합니다. 자, 구분선. 구분선은 각 요소 사이에 이렇게 구분선을 넣을 때 써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다른 말로 연결될 때 이렇게 사이에 구분선을 넣어준다면 분류가 돼서 보이겠죠? 이런 용도로 쓰는 걸 구분선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장소. 장소는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맛집을 포스팅하거나 어떤 행사장을 포스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장소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학원에 대해 포스팅을 한다면 저희 학원 주소가 있는 부분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학원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포스팅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장소를 눌러서 포스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장소는 눌러보시면 장소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는데, 여기다가 저희 학원명을 한번 적어볼게요. 아니면 집 주소나 이런 주소를 적으셔도 돼요. 상호가 없는 경우는. 자, 이렇게 쳐보면 해당 그 위치가 어디인지 표시가 되고, 이 위치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장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마 확인 버튼 있을 거예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해당 그 장소가 지도에 들어가게 되는 게 여기 장소라는 요 기능이에요. 그럼 이렇게 장소로 넣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모바일에서는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 네이버의 그 내비로 연결이 돼서 지금 위치에서 여기까지 찾아가는 게 보이거나, 아니면 여기 상호에서 전화를 등록해 놓은 경우는 전화 걸어서 바로 확인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장소를 넣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장소 기능 설명하느라고 넣은 거라서 저는 삭제할게요. 자,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장소를 검색해서 삽입하는 장소 기능까지 보았고요. 8번의 링크. 링크는 동영상의 주소를 넣어서 링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 어떤 주소를 넣어가지고 연결하고자 할 때 이 링크에다가 넣으시면 연결이 돼요. 또는 그냥 제목에다 넣어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간혹 들어 제목에다 넣어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 링크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도 넣을 수 있죠. 만약에 이 주소를 넣고 검색해보면 네이버가 뜨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네이버 로고가, 네이버 그 연결 그 고리가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링크라는 거는 다른 이제 사이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주소를 넣어서 삽입하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의 파일. 파일은요, 용량이 크진 않아요. 파일당 10MB까지 첨부가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어떤 서류라든지 간단한 어떤 파일들을 올려주시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내 컴퓨터를 눌러서 내가 만약 어떤 파일을 선택해서 열면은 그 파일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폰트가 있어서 이 폰트를 설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 하면은 그 폰트가 이렇게 TTF로 이렇게 받아져서 들어가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왔을 때 이거를 클릭해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게 파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용량이 10메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파일은 안 되고요. 그냥 간단한 문서, 서류 같은 것들 그런 거 올리실 때 간혹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는 파일을 쓸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내가 파일을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서 에디터 설명 나온 김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9번의 일정은 아예 설명이 없죠. 요거는 그냥 얘기를 할 건데, 간단히 말하면 내 일정을 등록해서 올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축제 행사에 대한 일정을 올릴 거라면 제목과 시작일, 이런 거, 장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일정 등록해서 올려주실 수가 있는 그런 메뉴예요. 자, 소스 코드. 소스 코드는요,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일단,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적을 거거든요. 뭐 따라 적을 필요도 없고요. 보여드리려고 적는 거니까. 자, 뭐 요런 식의 어떤 태그를 적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냥 이쁘게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코드가 이게 줄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예쁘게 코드가 보여질 수 있게, 타이핑이 보여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스 코드라서 우리가 쓸 일은 진짜 없어요. 자, 표도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표가 나와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 뭐 이만큼을 합치겠다 하면 범위 잡아서 셀 병합해서 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표도 여기서 우리가 굳이 만들 일이 많진 않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표를 만들려면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한글이나 엑셀에서 표를 만든 후에 표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은 후에 복사하고 붙이시면 간단하게 표가 들어가지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식은 진짜 쓸 일 없어요. 우리가 수학 선생님이 아닌 이상 뭐 루트 써가지고 뭐 어떤 이런 수학 기호를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이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중에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수학자나 수학 공식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물리 쪽에 어떤 공식을 설명한다든지 할 때 그 공식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진 편집기가 수식 편집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쓸 일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톡톡은 저번에 이제 톡톡을 연결하신 분들한테 톡톡이 떴을 거예요. 그럼 톡톡을 연결해서 넣어놓게 된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사람들이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톡톡을 연결해서 메신저를 띄울 수가 있더라 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메뉴들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내용들은 그냥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밑에 있는 이거는 서식도구 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씨를 적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적었어요. 자,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해서 내가 여기에 글씨체를 다른 글씨체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씨체를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얘는 글씨 크기예요. 글씨 크기를 크게 하면 커지죠. 물론 블록을 지정했으니까 그 부분만 커지는 거고 블록 지정하기 전에 만약에 설정하고 적으면 그대로 크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글씨 두께 두껍게 되죠? 다시 누르면 얇아지죠? 얘는 기울임, 얘는 밑줄, 요거는 취소선이라고 가운데 이렇게 선이 그어지네요. 얘는 색깔, 글자에 대한 색깔. 그 다음 얘는 글자 배경 색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것처럼 색깔 넣겠다 할 때는 배경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없애려면 여기 찍 그어진 게 없음. 자, 요건 정렬 방식. 커서 있을 때 얘는 왼쪽 정렬, 그 다음 얘는 가운데, 얘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얘는 행간인데요. 줄이 여러 줄일 때 줄 간격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 얘는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록이나 번호 목록을 만들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얘는 그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 해서 앞에 글자만 크게 나오는 거, 그런 게 이제 첫 글자 장식이고, 요런 경우가 있죠. 센티미터 제곱. 자, 요 제곱 센티미터의 경우 요 2번을 위첨자를 해서 작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능해요. 첨자 문자라는 거는 원래 정각 문자의 4분의 1만한 글자를 첨자 문자라고 하는데, 그 문자를 위쪽에 붙인다면 위첨자고 아래쪽에 붙인다면 아래첨자가 되겠죠. 그리고 요 링크는 만약에 블록 지정해서 그 부분을 눌렀을 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겠다 할 때 범위를 잡고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맞춤법이라고 하는데, 누르면 이렇게 글씨를 띄어쓰기라든지 오타가 났으면 오타를 체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서식도구 상자도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내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얘네들만 마저 설명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조금 드린 후에 뒤에 예제 계속 할게요. 자, 일단 내 모먼트라는 거는 네이버에서
보면은 인스타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보시면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 더 간단하게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또 세로로 적혀 있는 쇼츠라는 어떤 공간이 있거든요. 짤막한 동영상 같은 건데 요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올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가 있으면 이렇게 불러다가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모먼트를 만드는 곳은 블로그 안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네이버의 블로그 탭에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모먼트를 제작하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모먼트 제작이 여기 모먼트를 얘네가 슬슬 없애고 있나 버튼이 바로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모먼트는 그런 데서 만드는 거라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도 아니고 뭐 슬슬 없애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지금 눈에 잘 안 띄죠. 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뭐 없어질지 아니면 얘네가 더 키울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 글감. 글감은 내가 사진이 없는데 포스팅을 쓰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진을 검색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이라고 제가 적어 본다면 건강과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고 이 사진을 클릭해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진들 중에는 무료 사진도 있지만 유료 사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200원 붙어 있죠. 이건 이제 오지큐 마켓에 사람들이 올린 이미지인데 요거를 내가 이미지를 쓸 거면 200원을 지불하고 쓰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실제 내는 사람들도 조금 부담을 좀 덜 갖고 돈을 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무료를 더 많이 누르기 때문에 오지큐 마켓에 있는 걸 많이 고르시지는 않겠죠. 어쨌든 간에 사진을 일일이 찾아서 저장해 놓기 불편하실 때 내가 간단하게 글을 적을 때 사진을 가져오고 싶을 때 그때 이 글감을 쓰시면 괜찮고요. 아니면 책에 대한 리뷰를 쓸 때 그러면 내가 책 제목을 찾아보면 책에 대한 리뷰가 이렇게 책에 대한 어떤 소개가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 책에 대한 소개가 딱 이렇게 띄워져서 나오게 되고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 TV도 TV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공연 전시하면 공연 전시도 내가 만약 건강이었으면 건강과 관련된 공연 전시, 음악이면 그와 관련된 음악, 쇼핑이라면 만약에 제가 포도비누를 만약에 쇼핑에서 찾아보면 제가 올려놨던 포도비누들이 뜨죠. 그럼 이렇게 눌러서 만약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고 여기 가서 살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뉴스. 요거는 이제 뉴스 정보를 가져올 때. 그래서 이 글감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만약 어떤 상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그 상품을 내가 만약에 몰에서 팔고 있다면 그 몰로 찾아가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짓는 역할을 하는 게 글감이기도 해요. 물론 그 부분은 링크로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편하신 대로 링크를 연결하시거나 글감으로 찾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내가 사진을 넣거나 했을 때 보관이 되는 그런 사진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진을 넣어보면 첫 번째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찍혀서 검색을 했을 때 앞에 보이는 그런 사진이 되는데 대표 사진의 순서를 뭐 예로 바꾸겠다면 이렇게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을 내가 만약에 얘를 제거를 했다면 제거가 돼서 짝대기가 나오겠지만 그 제거한 걸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라이브러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아니더라도 대표 사진 바꾸는 건 사진 위에 마우스로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대표라고 뜨고 이 부분을 눌러서 대표 사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므로 라이브러리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템플릿. 템플릿은요, 모양을 미리 꾸며놓은 게 템플릿이죠. 추천 템플릿에는 네이버에서 미리 장르별로 꾸며놓은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가져와서 사진이나 글만 갈아 껴서 넣는 게 템플릿이라 보면 되겠고, 부분 템플릿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꾸밀 수 있게 만들어진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내 템플릿은 내가 만약에 모양을 만들었다면 나중에 그 템플릿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진이나 글만 바꿔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내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장해 놓은 게 여기 보이죠? 만약 누르면 이렇게 예전에 저장해 놓은 템플릿이 뜨고요. 여기서 사진이나 글을 바꿔서 발행을 해서 올리면 형식이, 그러니까 통일감이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블로그 포스트, 요 내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내용에 대한 거는 5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셨을 거고요. 이 사진을 우리가 만약 올리거나 포스팅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포스팅은 PC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모바일에서 볼 수도 있고 태블릿에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PC 화면으로 보기, 모바일 화면으로 보기, 태블릿 화면으로 보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보이겠구나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기능에 대해서는 쫙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옆에 물음표 도움말이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셔도 돼요. 자, 발행까지 아까 전에 쭉 설명은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드린 게 51페이지, 52페이지, 그리고 53페이지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발행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려본다면 53페이지 참고로 보세요. 카테고리는 여기서 이제 고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 선택해서 해당 카테고리에다가 포스팅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2번 주제라는 거는 관심 주제를 선택을 해놓게 되면은 블로그홈에서 주제별로 검색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골라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주제가 설정이 되죠. 세 번째, 공개 설정에서는 보통 마케팅 글은 거기다가 전체 공개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웃 공개는 뭐냐면 나랑 이웃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만 보이게 하겠다가 이웃 공개고요. 서로 이웃 공개는 나랑 서로 이웃을 맺은 사람들한테만 보이게 하겠다. 이게 서로 이웃 공개고요. 비공개는 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마케팅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 만큼 저희는 전체 공개로 설정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행 설정은 댓글 허용, 공감 허용에 체크를 해놓게 된다면 우리가 글 적은 이 포스팅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공감을 누를 수도 있겠죠. 검색 허용이 체크가 돼 있다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외부 공유 허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블로그에 글이 좋아서 사람들이 카톡으로 공유를 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공유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게 외부 공유 허용이에요.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로 공유하게 하는 건 스크랩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은 다 체크를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에 태그 편집 5번이죠. 아까 우리가 건강, 대추 해서 두 가지 태그를 넣어봤을 건데 이 부분은 검색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라는 걸 집어넣는 것으로 띄어쓰기라거나 엔터를 치는 것마다 태그로 분류가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최대는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분류들 간에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것들을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발행 시간이죠. 현재와 예약이 있어요. 현재는 지금 발행한 걸로 올리겠다라는 거지만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매번 발행할 수가 없을 땐 예약글로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시 분초에 맞게 그때 이제 발행이 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중요한 글이면 공지사항으로 등록해 놓는다면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일반 게시글보다 그 공지사항 게시물을 더 먼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지로 등록하고 발행을 해놓는다면 블로그의 위쪽에 공지라고 해서 떠 있어서 사람들이 더 눌러보고 확인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알리는 글이다 라고 할 때는 공지로 등록해서 게시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디터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어차피 복습도 할 겸 57페이지의 내용을 또 작성해서 올려볼게요.
이건 뭐 발행할 건 아니니까 닫고. 자, 내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누르는데요. 프로필 하단에 글쓰기가 있고 또 내 메뉴에 글쓰기가 있어요. 둘 중에 편하신 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작성 중인 글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뜨면 취소 누를게요. 아까 뭔가 적으려고 하다가 저장 안 하고 만 거가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취소. 자, 제목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요, 제목을 뭐라고 적을 거냐면, 제목이 어디 나와 있었는데, 대추의 효능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안 적어놨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 제주 금오름에 가다 라고 적을게요. 일단 제주 금오름에 가다. 자, 이렇게 제목을 클릭해서 입력하시고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런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 제목에 만약에 사진을 넣고 싶다면 눌러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을 때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게 커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본문의 왼쪽 메뉴 플러스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얘를 누르면 여기에서 넣을 수 있는 사진이나 스티커, 구문서, 인용구를 쉽게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도 되고 요 위쪽에서 고르셔도 돼요. 자, 어쨌든 지금 메뉴에서는 여기 본문의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을 눌러라 라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업로드할 사진을 고를 건데요. 제가 저장한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사진 중에서는 지금 여행 2번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누르면 여행 2번 사진이 들어와지겠죠? 자, 그러고 사진이 들어갔다면 사진 아래에 글을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이번에도 사진을 넣을 거니까 다시 이제 메뉴에 사진 또 눌러볼게요. 메뉴에 사진, 메뉴에 여기 사진. 그래서 업로드할 사진이 이번엔 여행 6번이네요. 여행 6번을 선택하고 열기. 자, 그럼 사진이 들어가졌을 거고요. 이 사진을 선택을 해보면 끝에 이렇게 조절점이 보여요. 이 조절점을 끌어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방식은
여기 보시면 얘가 왼쪽 정렬인데 다시 누르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원래 그 작게 하는 거라면 요거는 이제 포스트에 맞게 문서 너비에 맞게 늘리는 거고, 요거는 문서 너비보다 삐져나오게 트임이라고 해서 삐져나오는 기능이에요.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진 사이즈 확인하는 것까지 봤다면 60페이지에서는 또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적어 볼게요. 비가 오면서부터인데 무슨 내용을 넣었는지 좀 많이 안 보이긴 하죠.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밑에 클릭하고 적을 거고, 비가 오면 분화구였던 곳이 지금은 메말라 흔적만 남아있다. 오름을 다시 오르면 제주평야의 전경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진을 넣을 건데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 그리고 사진을 우리가 2장을 넣겠다 하면은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사진은 여기에서는 여행 5번하고 여행 13번을 넣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고르고 열게 하시면 사진을 넣을 수 있게 뜰 테고, 여기 사진 첨부 방식에서 콜라주를 선택하면 2개의 사진이 이렇게 콜라주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문서 너비를 클릭해서 문서 너비에 맞게 이렇게 콜라주를 맞춰 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라 그리 어려울 건 없죠? 자, 만약에 다 적었다면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누르시면 블로그를 쉽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여기에서는 여행을 떠나요로 줬네요. 그럼 여행을 떠나요를 선택하시고 발행 설정에 공감 허용이랑 댓글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 여기 그러니까 모두 다 설정해 놓고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다음번에 이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태그에다가 제주 엔터, 금오름 엔터, 여행 엔터, 제주도 여행,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 입력하신 분은 발행까지 눌러서 바로 올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보름에 가다라는 포스팅이 다 완성이 돼서 올라갔죠? 자, 블로그 글쓰기 두 번째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동영상을 삽입해서 글 쓰는 방법을 익혀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프로필 하단에 글쓰기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 제목을 입력해 볼 건데 얘는 제목이 뭐라고 적을 거냐면 겨울바다에 취하다. 자, 제목을 입력하고 제목 영역에 아까 보셨던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커버 사진을 활용해 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요 첫 번째 있는 사진 모양이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배경사진을 첨부할 수 있게 고를 수 있게 나오고요. 제목 배경으로 업로드할 사진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예제에서는 여행 17번을 골랐네요.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이 사진이 제목 부분에 커버 이미지로 들어가집니다. 자, 커버 이미지로 예쁘게 들어왔는데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리겠다 하면은 사진의 위치를 조절해서 놓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위치로 맞춰 놓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맞춰지죠. 예제에서 한 이 정도 준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에서 확인, 그죠? 자, 밑에 이제 내용 적을 거니까 커서 찍어 주시고 밑에다가 스티커 해서 지금 예제 스티커는 요거죠. 토끼 그림의 스티커를 눌러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토끼 그림의 스티커도 지금 왼쪽 정렬이 되어 있지만 가운데에 배치하실 거라면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 시켜주시면 돼요. 밑에 이제 글씨 적을 건데요. 자, 여기다가는 동영상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커서를 놓고 글쓰기 도구에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게 뜨죠. 여기서 동영상 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로드할 동영상을 따닥 선택하시면 동영상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 동영상이 업로드 진행 중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표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사진의 일부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내가 대표로 쓰고 싶은 이미지를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 제목에 이게 별표 있죠?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사항이란 뜻이에요. 여기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적고, 정보에 적으실 거면 글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비워두셔도 올라가긴 해요. 태그도 태그를 적으시면 더 좋지만 지금 비워두실 거면 비우셔도 됩니다. 일단은 연습이니까 제목만 적고 완료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서 동영상이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눌러도 재생은 안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하나 넣어보고 그런 다음에 발행을 해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발행을 눌러서 카테고리는 여행을 떠나요에다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태그 편집에다가 키워드인 제주 함덕해수욕장, 그 다음에 여행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발행을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발행이 돼서 올라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행이 돼서 올라가졌다면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던 동영상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옆에 여기 플러스 눌러서 새 탭을 띄우고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창에다가 유튜브 적어볼게요.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로 찾아 들어올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영상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올려놓은 영상을 내 블로그 포스팅에다 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상을 찾아야겠죠? 자, 여기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지금은 검정콩 요리라고 적을게요. 그럼 검정콩 요리들이 보이고 여기서 블로그에 올리고자 하는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검은콩 두유를 만드는 거를 말한 것 같은데 요걸로 저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선택하고 여기 리딩방 가입하셨나요? 당장 탈퇴하세요. 유료방에서 많이 잃어보고 드리는 말입니다. 자, 검은콩을 이용해서 포스팅이 보이는데요. 여기 화면 아래에 보시면 공유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이 URL을 복사하시면 돼요. 그럼 링크를 클립보드에 복사했습니다 라고 떴을 거고요. 다시 이제 위쪽에 있는 블로그 탭을 눌러서 내 블로그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거니까 다시 포스팅 하려면 여기 프로필 창에 글쓰기, 그리고 제목 부분을 적을 건데요. 이번에 쓸 제목은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 그리고 내용을 적을 건데 내용은 첫 번째 요리로 유튜브의 검정콩 두유 만들기를 따라해본다 라고 적을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유튜브를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오타가 났네요. 요 위에 보시면 링크 있죠? 링크를 눌러서 아까 보시면 복사한 URL 붙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의 영상을 링크를 가져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우리가 블로그 안에서 띄울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유튜브한테 좋은 점은 유튜브 영상이 내 블로그에서 이제 재생이 되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재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회수가 조금 더 늘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겠죠.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발행을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발행을 눌러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이번에는 건강을 지켜요에 넣네요.
그리고 밑에다가 태그 입력을 검정콩, 건강, 검정콩 요리, 검정콩 두유. 자, 이런 식으로 관련된 태그들을 입력했다면 발행까지 하시면 업로드가 돼서 올라가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끼리 찾아볼 거예요. 여기를 글, 블로그, 별명 아이디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찾기 쉬우려면 별명 아이디에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의 별명을 적는 거예요. 하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웃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웃 추가는 그냥 이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즐겨찾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웃 추가하실 땐 서로 이웃으로 추가하시고 간단한 인사말 남기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돼요. 서로 이웃은 실제로 내가 그냥 이웃 신청을 한다고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수락을 해줘야 신청이 되는 게 서로 이웃이에요. 책에서는 영진닷컴 블로그에 이웃 신청하는 걸 설명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확인이 힘드실 거니까 각각의 여러분들 내 거 본인 거 말고요,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잘 모르신다면 일단은 이렇게 쳐보세요. 별명 아이디의 꿀템지기 이렇게 쳐서, 이게 지금 요 근래 제가 바꾼 별명이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서로 이웃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서로 이웃 추가를 하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블로그 탭에 서로 이웃 신청에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이 엄마께서 선생님 서로 이웃해요 라고 신청일 10월 19일 날 왔네요. 그럼 제가 이거를 수락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룹을 여기서는 제가 선택한 다음에 확인해서 서로 이웃을 하면 이제 서로 간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이웃을 많이 신청을 하고요.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웃의 경우는 내가 글을 적은 게 상대방, 그러니까 서로 이웃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웃의 글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이 서로 이웃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많이 뜰 확률이 높고, 즉 글이 많이 읽히거나 공감이나 댓글이 눌릴 확률이 높겠죠. 물론 서로 간에 공감 댓글을 눌러서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예쁘게 잘 꾸몄네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적고 등록하면은 댓글이나 공감이 남죠. 그러면 요 게시글에 어떻게 보면 등수랄까요? 그런 것도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게시글은 원래는 등수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의 로직이 있어요. 아직 저희가 진짜로 초보 부분만, 기본 부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직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본래 어떤 부분에 로직이 있냐면 일단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키워드가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진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최신성의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이 됐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신성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공감이나 댓글이 눌려졌다라면은 이 블로그의 이 포스팅 자체가 그만큼 좀 신뢰할 수 있는 포스팅이다 라고 네이버에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상위 노출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절대적으로 요거 했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개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노출 점수가 더 올라가게 되더라. 요 정도 얘기를 할게요. 마바시네코님께서 먼저 글을 적으셨네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블로그 글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거, 이런 것도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블로그 지수까지 따지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 설명은 안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도 맞춰주셔야 내가 어떤 사진 또는 상품을 올렸을 때 상위 노출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직 서로 이웃 신청하신 분들이 없네요. 별명에다가 여기다가 꿀템지기라고 쓰시면 돼요. 지금 두 분 아직 안 하셨는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안 가는 거는 왜 안 갈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블로그 가보면 여기 서로 이웃에 여기 뜨죠? 그럼 제가 이걸 눌러서 여기서 네, 이거를 수락을 하면은 저희끼리 이제 또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블로그 탭에 가면은 이렇게 이지스에서 적은 것들도 제 이웃색을 떠요. 그리고 아마 본인 블로그 탭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제가 쓴 글도 여기 뜰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웃은 서로가 쓴 글 있죠. 내가 얼마나 최신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신에 그 서로 이웃이 쓴 글들이 이렇게 블로그 탭에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장을 하거나 공감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뭐 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블로그의 지수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자, 잘 여기까지 서로 이웃 신청해 보신 분은 댓글 달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블로그에 가봤을 때 이웃 새 글들이 뜰 거고, 여기서 공감도 눌러주시고 여기서 요게 이제 댓글이죠. 이렇게 눌러서 댓글도 가볍게 달아주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겠지만 여기 그냥 포스팅 내용 보고 그냥 그에 맞는 댓글을 적으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댓글도 한번 달아보세요. 네, 지금 보니까 서로 이웃 신청 보니까 한이 엄마께서 제주 그물음에 가다 글에 댓글을 남겼다라고 보이죠? 이렇게 지금 댓글에 대한 답글 들어온 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서로 이웃 관계예요. 네, 사업자이신 분들은 블로그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블로그 안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상품을 등록하고 블로그 글 작성과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묶어 놓은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셔야 가능하긴 하지만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부분에서 되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마켓을 가입하셔서 좀 운영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블로그 탭에서 검색이 되면서 그게 바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안에서 바로 결제를 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품들이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할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하기 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톡톡으로 알림을 내거나 블로그 검색을 해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블로그 마켓 표시가 돼 있고요. 실제 눌러서 들어가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까지 되어지는 게 바로 블로그 마켓이라서 추천을 드리는 바지만 연습을 우리는 해볼 수 없는 게 사업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에도 상품 올리시잖아요. 그런 김에 블로그 마켓에서도 같이 올려서 수익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핸드폰에 네이버 블로그 설치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블로그 쓰는 것까지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모바일 블로그서부터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요소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블로그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블로그는 일반적으로는 PC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모바일에서 활성화가 돼서 스마트폰에서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블로그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아직 설치를 안 하셨다면 우리 플레이 스토어를 갔을 때요. 이 위에 검색창에다가 그냥 네이버 블로그 쓰시면 나와요.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쓰시면 설치할 수 있고 지금은 저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가 뜨죠. 그래서 설치가 되면 내 핸드폰으로도 내가 블로그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보셨던 모먼트가 바로 요거예요. 보통 이제 모바일에서 이런 식으로 모먼트를 눌러보면은 그 모먼트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활성화가 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여기서 얘가 괜찮으면 제가 눌러서 이 포스팅을 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서 모바일에서는 그래도 좀 앞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얘가 이웃 새글이라는 공간인데 아까 이지스랑 한이 엄마 제가 아까 서이추했던 분들의 글 적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아까 요 마켓플레이스가 바로 블로그 마켓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블로그 마켓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빼빼로데이 근처다 보니까 이런 거 팔고 있네요. 만약 구매하기 하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 심심하시면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웃의 글에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누르면은 공감 그리고 요거 누르면 댓글을 바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에 댓글을 적고 등록하면은 만약 이렇게 적고 올리면은 바로 댓글이 쉽게 올려지기도 하고 이 블로그의 글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이웃의 새 글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웃이 없는 분들은 네이버에 추천글이 뜨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요 나침반 모양을 볼게요. 이 나침반은 추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 그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그런 글들이 보여지는 거가 되겠죠. 왜 이렇게 느린가 했더니 와이파이가 딴 걸로 연결돼 있었네요.
자, 어쨌든 블로그 계속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모바일 블로그의 이 두 번째 있는 나침판 모양은 네이버 블로그의 추천글이 보이는 공간이에요.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 글을 아까 주제 우리 선택했었잖아요. 그 주제별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추천글들을 보셔서 네이버에서 어떤 글들을 좀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거는 글쓰기.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일단 넘어가고 그 옆에 종 모양 있죠? 이거는 내 소식이에요. 이 내 소식은 내 블로그에 달린 공감이나 댓글을 확인할 때 쓰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네, 간단하게 댓글 남겨져 있는 것들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은요. 여길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 블로그에 처음 이제 탭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떤 제목으로 올려져 있고 아이디가 지금 별명이 뭔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내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들이랑 그리고 여기 소개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세팅을 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거나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밑에는 내가 적은 게시글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눌러서 게시글 확인해 보시면 PC로 적은 게시물이 이렇게 모바일에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